자, 이제 전 시간까지 했던 이 사이드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른 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계속 여기다가 쓰도록 하죠. 괜히 지웠네. 얘를 살려두고 이 사이드바를 남겨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보고 따라 하시려면. 근데 이거 수업 페이지에 어차피 유사한 거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얘를 활용해서 지우고 여기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일단 4로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4개짜리 1차 메뉴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DNX 사이트에 있는 이 메뉴를 좀 가져와 볼게요. 얘네는 잠깐 구성을 걸어놓고 노멀라이즈를 먼저 하고 이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메뉴 박스 1한테 너비를 980 지정을 해주고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메뉴 박스 1에 가식으로 있는 UL한테 디스플레이를 바꾸지 말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보자. 그리고 얘의 밑에 있는 LI 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보더를 일단 씌워 놓을까요? 보더 셀 레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1차 메뉴랑 유사한 거 하는 거예요.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꾸고 헤딩을 4픽셀 상하만 주도록 하죠. 좌우는 빼고 상하만 주고 글자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 해주겠습니다. 얘는 의미가 없고 패딩 0, 맞아, 패딩 0이고 인라인 블럭이고 얘가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빨간 테두리가 차지하고 있는 픽셀은 얼만큼이에요? 우리가 UL의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죠. 현재 UL의 디스플레이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너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최대예요? 더 안 늘어나고 왜 여기까지밖에 못 늘어나요? 부모인 메뉴 박스 1한테 너비가 98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벗어나서 커질 수는 없으니까 이 UL은
980만큼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LI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고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으로 입혀져 있는 건 A이긴 해요. A이긴 한데 A는 어차피 블럭이니까 LI랑 같은 영역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쵸? LI가 너비 최소화인데 A가 최대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영역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줘도 똑같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980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너비만큼을 얘네가 이 4개의 메뉴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끔 해볼 거예요. 자, LI한테 너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를 한 200 늘어나죠. 줘야겠네. 그래야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A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었는데 얘네가 가운데 정렬하는 이유는 너비가 넓어진 상태에서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 이건 아시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지금 200 정도 줬고 얘를 220 30 일단 요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또 저장해서 우리 아까 사용하던 여기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맞죠? 네.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이 코드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하시면서, 얘 따라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라는 게 아니라 이 코드 그냥 활용해서 너비를 여기를 맞춰보세요. 이 4개가, 메뉴 4개가 980이라는 영역을 최대한 딱 맞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너비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너비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직접 수정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끔 9가 넘어갔으니까 8.5 넘어가고 4 3 2 안 넘어가네. 2 5 2 7 2 9 2 9까지 괜찮은데 3이 넘어가는 거면 그럼 2 9 5 2 9 7 2 9 6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얼추 맞았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지금 4개잖아요 컨텐츠가. 이 가로 너비가 980이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980 나누기 4 245래요 근데 245보다 작은 픽셀일 때 겨우 맞았죠. 그럼 얘보다 큰 245 주면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럼 이거 안 될 거고, 퍼센트를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25% 주면 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픽셀을 이렇게 끊어서 맞춰 가던가, 아니면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마진으로 시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얼추 여기까지 맞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100% 맞춘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BNX 사이트는요 지금 메뉴의 총 너비가 980이에요 우리 거랑 동일해요. 얘도 너비가 980이거든요 근데
지금 메뉴가 얘는 7개잖아요 139.98씩 다 동일하죠. 지금 너비는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139.98, 98, 98, 98 다 동일해요. 그죠? 각각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너비가 139.98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7개가 되었을 때 얘의 너비를 139.98 하면 우린 왜 안 돼요? 얘는 139.98로 됐는데 좀 똑같잖아요. 너비 980에 139.98이래요. 분명히 똑같은데 왜 우린 안 되죠? 얘가 안 되는 원인은요, 얘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회색? 사이사이에 여백이 하나씩 있죠? 이 여백 왜 생긴 거예요? 우리 여기 줄바꿈 했으니까. LI한테 줄바꿈 했으니까. 지금 붙었죠? 이거 붙으면 돼요. 139.98씩 나눠 가졌을 때 됩니다. 잠깐만, 여기도 헷갈려. 이렇게 어디가 안 됐나? 다 된 것 같은데? 얘 때문이구나. 자, 심지어 남아요. 여기 끝에 보시면 남죠. 지금 방금 안 됐던 이유는 UL한테 보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보더는 이 외곽선 잡는 거잖아요. 이 외곽선이 먹고 있는 영역 그 픽셀만큼 또 밀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던 건데 지금 메뉴 박스한테 보더를 좀 옮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지어 남기 때문에 얘는 140을 줘도 돼요. 왜냐면 계산기가 아직 있구나. 980 나누기 7하면 140이거든요 그럼 딱 나눠 가지죠. 근데 줄바꿈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 태그 이런 식으로 구조 짜놓으면 이거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면 포맷 HTML,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줄바꿈 알아서 어느 정도 해준다고. 이거 누르면 돌아가요. 그럼 깨지는 거죠. 그럼 이거 붙이는 건 의미가 없네요. 이거 붙이는 거 실제로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방법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제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주석 거는 거죠. HTML 안에서 주석 거는 건데 li 끝나고부터 li 시작할 때까지를 주석으로 해요.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공백, 우리 줄바꿈 때문에 생긴 공백을 주석으로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또 맞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도 돌려줘요. 의미가 없네요. 이거 줄 정렬 한 번만 하면 다시 돌아가요. 이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걸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얘는 노멀라이즈였죠. 여기는 커스텀이고요. 우리가 써야 될 건 이 안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라이브러리는 만들어 놓기 나름이라서 누가 만들었고 내가 쓰기 편한 걸로 만들어 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다가 적응해서 써도 되는 거고, 다양한 거긴 한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제로,
얘는 폰트 사이즈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에 이거에 모든 자식 했을 때 얘의 폰트 사이즈를 1REM으로 돌려 놓을 겁니다. 자, 지금 라이브러리 2개 만들었는데 얘네는 누구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태그에는 이런 애 없죠? 얘는 클래스한테 일 시키는 거죠. 클래스명으로 이런 이름을 줘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줄 거예요. 아니다, 여기부터 한번 줘보죠. 여기다가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왜 이렇게 동작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비한테 폰트 사이즈 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줬고, 그 클래스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폰트 사이즈를 실제로 0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컨텐츠 내용들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얘를 살리면 살아나는 이유는 이 클래스 가지고 있는 이 네비의 자식들 UL, LI, A 얘네들의 폰트 사이즈를 다시 1REM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CSS 디너에서 했던 거, 모든 선택자, 그죠? 폰트 사이즈 0 클래스 이름의 자식으로 있는 모든 선택자 돌려놓은 거죠. 자, 근데 제가 얘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줘볼게요. 붙었네요. 얘는 왜 붙었을까요? 자, 지금 폰트 사이즈 0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UL에 들어갔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UL에. 그럼 UL 밑으로 있는 얘네들은 다 폰트 사이즈가 0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석이 걸려있다면 얘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를 살리면 이 UL의 자식으로 있는 얘네들은 폰트 사이즈가 다시 1REM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UL의 자식으로 있는 LI, A 얘네들은 폰트가 바뀌었는데 얘는요? 얘네들은 UL의 자식인가요? UL의 자식으로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1REM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백이 다 죽은 거예요. 폰트가 0으로, 사이즈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백을 날려버린 거죠. 사이즈를 0으로 없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편법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냥 편법이에요, 편법. 그냥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낸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 자, 이제 진짜로 할 거는, 지금 이거 클래스 지웠더니 클래스 없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라이브러리는 갖다 놓고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 넣어주고, 아니면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러면 안 먹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요 이거예요. 제가 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플롯이라고 하는 걸 주고 레프트를 줬어요. 저 지금 플롯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됐죠? 되긴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 보더 라인, 원래라면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 이 보더 라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죠. 자, 일단 얘네는 붙었어요. 자, 플롯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얘는 왜 이렇게 붙냐, 그냥, 자, 잘 들으세요. 플롯은요, 플롯이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블록이고 인라인 블록이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무시하고요, 그냥 왼쪽으로 다 붙여요. 그냥 붙여요. 얘는 일단 붙여요. 여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붙여요. 얘는 평상시에는 논이에요. 원래는 이 상태였다가 이제 레프트라는 속성을 주면 왼쪽으로 붙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가 있겠죠. 라이트를 주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붙여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브랜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원래는 이 순서대로 요 브랜드부터 비주얼, 마지막에 커스터머였는데, 레프트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이트는 그 기준점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해서 붙일 거냐, 오른쪽부터 해서 붙일 거냐,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는. 그래서 얘는 붙여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얘는 왜 그러냐면, 이 플롯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는 뭐한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거고, 얘는, 이 플롯은 지금 li가 셀이라는 클래스를 가지면서 플롯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ul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이 ul은 디스플레이가 원래 블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도 아니지,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메뉴 만들기 해오면서 많이 봤던 거니까. ul은 원래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 했었죠. 메뉴 만들기 할 때 너비 최소화 하려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플롯은 뭐야, 어디 갔어? 플롯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플롯은 블록 요소는 자식으로 있는 플롯을 가진 자식은 인지를 못해요. 딱 이 말이 전부예요. 블록 요소는요, 내 자식이 플롯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더가, 원래 부모한테 보더가 있으면 자식이 넓어질 때 자식도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자식을 감쌀 만큼 보더가 늘어나잖아요. 부모가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감싸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li들이 플롯을 가졌더니 부모인 메뉴박스가, 보더가 얘네를 감싸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한번 줘볼까요? 생기죠? 얘네 텍스트 있어요. 이 ul에 li 플롯을 가지고 있는 얘네 말고 텍스트 적어줬더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모양이 상당히 이상하죠? 지금 유령화가 된 것도 아니고 얘네 막 이상하게 왔다갔다 해요. 문제가 더 길어지면 더 난리가 나네요. 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아예 줄바꿈이 되도록. 난리 났죠 지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플롯만 쓰면 일단 깨져요. 깨지는 이유는 이런거,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인지를 못해요. 이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고 좀 깨집니다. 우리가 플롯을 사용해서 이 메뉴가 공간을 완벽하게 나눠 가지도록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보더만 없으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롯 왜 쓰냐?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쓰는
정형화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로우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로우한테 애프터를 줬어요. 애프터 좀 아까 했었죠. 컨텐츠는 빈 공백 넣어준 거고, 클리어 보스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 그냥 플롯 쓸 때 공식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플롯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여기서 물론 이제 클래스명, 이거 셀이라는 것도 약간 취향 따라 갈리는 건데, 이제 플롯 쓸 때 보통 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우도 이 플롯을 사용했을 때 줘야 되는 속성들의 속성들을 모아놓은 건데, 얘도 이름을 보통 로우로 많이 써요. 다른 이름으로 써도 돼요. 이름이야 뭐 클래스 이름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로우를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보더가 플롯 요소인 플롯 속성을 가진 자식들을 인정하고 보더를 씌워줬죠. 자, 플롯은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줄바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필요한 여백들, 공백들, 그런 거를 무시하고 붙일 수 있는 게 플롯인데, 그 플롯을 줬을 때 그냥 쓰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좀 깨지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냥 약간 뭐 1 더하기 1은 2다, 우리 그거에 의심하지 않죠. 플롯도 쓸 거면 이거 쓰는 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얘기는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 부모한테, 플롯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의 부모한테 이런 걸 속성을 줘야 이 부모가 플롯 요소를 자식으로 인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플롯 진짜 이제 사용법도 알겠고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 굳이 얘를 써야 하죠? 왜 이런 걸 외워가면서까지? 자,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플롯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인라인 블럭이나 이제 기본 디스플레이 블럭이나 이런 것만 사용을 했을 때, 이 플롯 사용 안 했을 때, 얘를 주석을 좀 걸어 놓고 이 상태일 때 우리 이거 맞추려면 뭐 했어야 돼요? 픽셀 조정했어야 되죠. 어거지로라도 맞춰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픽셀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얘는 한 135점 한 7? 6? 5? 4? 135가 아예 안되나? 3? 4? 오, 될 것 같은데? 5.1? 2부터 안 되네요. 그럼 17, 19, 18 이런 거 해야 돼요. 일단 좀 모습이 안 좋긴 해도 맞췄어요. 아, 드디어 맞췄다, 아, 기분 좋아 했는데 갑자기 사이트 담당자가 와가지고, 아, 여기 지금 너비 980인데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1200으로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거 1200 늘려놓고 뭐 해야 돼요? 또 맞춰야 돼요. 인라인 블럭만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이거 픽셀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자, 여기선 너비를 맞출 필요가 없죠? 아, 자꾸 어디 가는 거야? 그냥 100 나누기 7 14.2857 이 너비를 퍼센트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플롯은 이래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맞춰놓으면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 너비가 늘어나도 줄어들어도 알아서 퍼센트로 맞출 거니까. 이미 플롯으로 여백, 불필요한 여백 다 제거됐으니까. 그리고 플롯만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걸로 커버 쳐놨으니까. 그죠? 근데도 제가 지금 계속 플롯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전 HTML, CSS에서는 플롯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애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플롯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다양한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렉스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우린 이제 플렉스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플롯 지금 불편하게 썼던 이런 거, 이거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이거 안 주면은 난리 나니까. 이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시켜줄 간편한 친구 플렉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플롯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플롯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실무에 나가면 아직 플롯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롯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플렉스로 다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손댈 때는 알아야 손을 대죠. 그래서 알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한다면 얘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플롯이 됐든 플렉스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라인 블럭의 속성만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이런 메뉴를 구조할 짤 때 불필요한 여백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지금 이거 줄바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줄바꿈 안 하면은 안 했다고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직접 사용하진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정도만 한 거고, 그냥 플롯은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여백들을 다 붙여주는 거, 그리고 그 여백을 붙였을 때 이제 깨지니까 부모한테, 그 플롯 속성이 들어가 있는 애의 부모한테 이런 거, 컨텐츠 클리어 디스플레이 블럭,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니까 애프터나 비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애프터로 하세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이대로 얘 이름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4줄에서, 이 5줄에서 바뀔 수 있는 거 이 로우 이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처럼 쓰세요. 부모한테 이런 거 줘야 된다라는 거.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잘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하고 최대한 빨리 넘어갈 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소개를 드릴까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라서. 지금 BNX 사이트에 비주얼이라는 탭에 들어왔고요. 이 이미지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는 뭐 플롯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 꿀팁 드리는 거니까. 자, 얘를 여러 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러면 똑같은 거 18개 나오겠죠. 그죠? 이거 우리 젠코딩 썼던 방식 그대로잖아요. src도 a 태그에 있는 href처럼 안에 속성이니까 대괄호로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주소 똑같은 거 넣었으니까 곱하기 18로 만들면 똑같은 거 18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01이라고 하는 넘버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한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이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01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달러로 바꾸면 01, 02, 0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만든 코드가, 태그가 실제로 그렇게 정렬을 해놨어요, 얘도. 그래서 다른 그림들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안 해놓은 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은 데도 있는데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파일 관리를 좀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웹 프론트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팁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나머지 이름들은 그냥 두고 얘만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가져다 쓸 때 솔직히 한 3개만 확인해 봐도 넘버링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주소 복사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꿀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글 사이드바 하나 만들어 봤고요. 플롯을 사용해서 메뉴 만드는 거, 원래는 이것까지 이미지에 갖다 놓고 하는 것까지 다 하면 좋은데 사실 플롯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플렉스라고 하는 애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개념들이랑 아예 좀 별개로 플렉스라는 애는 좀 독단적인 애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플렉스를 사용하면 되게 많이 편한 것들이 생겨요. 많이 유용할 거고, 이제 구글에다가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보고 오세요. 플렉스. 얘는 CSS 플렉스로 하죠.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고 플렉스가 뭐 하는 애인가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시면 내일 수업할 때, 들을 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내일 이제 플렉스 할 거고요. 플렉스를 활용해서 간단히 메뉴도 좀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나면 바로 자바스크립트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이제 간단한 모작 진행을 좀 할 건데, 네, 모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고민했던 게 모작을 건너뛰고 그냥 플렉스 개념만 하고 나서 바로 JSP를 들어갈까를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잠깐 투표식으로 한번 질문을, 얘기를 받아볼까요? 답변을. 영상 녹화는 잠깐 끄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플렉스 할 거니까 한 번씩 검색해서 플렉스가 어떤 건지 찾아보고 와주세요. 내일 바로 이제 플렉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